안녕하십니까. 기독교 한국침례회 진리교회를 섬기는 임원주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미국의 저명한 리폼드 계열의 신학교에서 교수 활동을 하고 있는 존 페스코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Reformed Catholics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쉽게 천주교라고 머릿속에 각인하고 있는 그 용어의 정확한 개념, 그리고 그 용어가 얼마나 폭넓고 중요한 용어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rossway.org라고 하는 미국의 데이터뱅크라고도 볼 수 있는 데서 가져왔습니다. 주소는 바로 이와 같고 맨 끝에 있는 Reformed-Catholics는 이 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먼저 존 페스코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 Reformed Catholics라고 하는 이 글이 이분이 언제 쓴 글인가를 살펴보면 2014년 6월 26일입니다. J.V. 페스코, 존 V. 페스코라고 하는 이분은 스코틀랜드에 있는 에버딘 유니버시티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쓸 당시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세미나리에서 조직 및 역사신학의 딘이면서 프로페서, 교수입니다. 10년 동안 조지아주 우드스톡에 있는 제네바 정통장로교회의 목사였습니다. Orthodox Presbyterian Church는 그레샴 메이첸, 자유주의와 대항해서 싸우고 미국 근본주의 신학의 전기 근본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인 그레샴 메이첸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교단입니다. 장로교단 중에 가장 엄격한, 그리고 자유주의를 철저히 반대하는, 신학적으로 상당히 견고하고 미국 구파 프린스턴 신학을 최대한 보존하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장로교회입니다. 여기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다고 했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하고 리폼드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 닥터 존 V. 페스코라고 하는 이름으로 찾아보면 똑같은 사진이 올라가 있고, 여기에 좀 더 자세히 페스코 교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주립대학교 학사과정을 마쳤고 미국의 남침내 교단에서 운영하는 7개 정식 신학교, 교단 신학교 중에 하나인 사우스 웨스턴 출신입니다. 거기서 석사과정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로 건너가서 에버딘 대학의 킹스 칼리지에서 PhD를 마쳤습니다. 여기 보면 RTS에서 서기 2000년 이후에 가르쳤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노스웨스트 아틀란타에서 목사로 봉직을 했고, RTS 잭슨, 이거 캠퍼스입니다. 캠퍼스가 여러 개입니다. RTS는. 거기에서 조직신학 및 역사신학 교수로 지금 현재 봉직하고 있습니다. 1998년 정통장로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리폼드 신학에 대해서 조직신학과 역사신학 그리고 성경신학을 통합해서 오랫동안 가르쳐온 분이 아주 쉽고 간략하게 캐톨릭이라고 하는 용어가 어떤 용어인가를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글을 쓴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 제목은 종교개혁을 계승한 사람들. 우리 시대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that ER을 인정할 수도 있다. 인식할 수도 있다. 물론 인식하지 않고 지내는 분들도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may입니다. 확률이 반반입니다. 여기서 they는 자신들이죠.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프로테스탄트 리포메이션의 상속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수도 있다. 인식할지도 모르겠다. when 부사절입니다. 동사는 택은 어디에 앞정으로 고정하다, 못을 박아서 고정하다.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그 성문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였을 때에 그는 데트 이하라는 어떤 것을 시작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그래서 우리가 혜택을 입게 되는, 우리가 수혜자인 어떤 것을 시작했다.
루터가 16세기 초반, 16세기 종교개혁일 때 루터를 꼽습니다만 종교개혁은 루터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14세기, 15세기의 노력의 연장선에서 유럽인들의 전반적인 노력의 결실이 루터를 통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겁니다. 그 다음 보면은 자신들이 리폼드라고 하는 타이틀, 호칭을 클레임, 권리 주장할 수 있는, 저것은 내 것이다, 나도 쓸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단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 시대의 리폼드는 교리, 삶, 예배, 이에 관련한 일단의 신념들을 define, 정의한다. 종교 시스템을 정의한다는 거죠. 전형적으로 수많은 개신교의 신앙 고백과 카테키즘, 교리 문답서로 codified, 압축 정리되었다, 규범화되었다, 정리정돈되었다. 어떤 개념들을 명확한 용어로 정리되었다. 대부분의 Presbyterian denominations, 장로 교단들은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교리 문답서, 소교리 문답서 이 세 개를 지칭하는 것이 보통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라는 용어입니다. 그거를 고수하고 또 adhere to the three forms of unity. 이거는 네덜란드 개혁파의 스탠다드입니다. three forms, 벨직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카테키즘, 그리고 도르트 캐논, 이 세 가지를 고수한다. 어디요? 누가? 더치, 네덜란드 컨티넨탈 대륙 전통.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는 영미, 해양국가 전통이라는 얘기고, 대륙 전통의 개혁파는 개혁파로부터 디센드, 그로부터 내려오는 더치 컨티넨탈 트래디션을 계승하는 이들은 Three Forms of Unity를 고수한다. 그러나 나는 의심한다. 만일 당신이 평균적인 보통의 리폼드 처치 멤버에게 다가가서 리폼드가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말해주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여기서는 확률이 반반이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할 수 있을는지 상당히 많이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이 용어, 리폼드라는 용어는 그 자체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그 자체의 여정이 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가 왔으나 16세기 맥락에서 읽어보게 되면 그러한 이해는 좀 더 폭넓은 국면의 한 부분이었다. 인노베이션이라기보다는 리폼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부분을 지금 이 부분에서 다룹니다. 만일 당신이 무엇인가를 리폼한다면 이 부분에서 정동수 씨, 독립침례파의 정동수 씨가 칼빈주의 비평이라고 하는 책에서 개혁이라고 하는 그 말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한 대목이 있어요. 서문에서도 그렇고. 거기서는 리폼이라고 하는 건 본질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그 껍데기를 바꾸거나 취향에 맞도록 꾸며서,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낡은 건 낡은 거고 틀린 건 틀린 거다. 종교개혁가들이 종교를 리폼을 냈지만 그 속은 로마 캐톨릭의 본질이 그대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정동수 씨 말이 왜 위험하고 잘못된 말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영한사전을 찾아보면 캐톨릭이라는 용어 자체가 보편적이라는 의미, 보편성이라는 의미의 캐톨릭 그런 뜻으로 쓸 때도 있고, 로만 캐톨릭,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천주교를 가리키는 용어 로만 캐톨릭의 뜻으로 캐톨릭이라는 용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단어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문맥이 뭐냐라고 하는 걸 보고 그때그때마다 용어의 정의, 개념을 분명히 다르게 가져야 되는 것인데,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그리고 개념이 정리가 되지 않은 사람은 그 모든 용어가 다 똑같이 천주교를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즉 로만 캐톨릭의 정확한 개념과 캐톨릭의 정확한 개념을 분리하는 것과 또 캐톨릭이라는 개념을 종교개혁가들이 생각하고 정통파 신학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무엇냐, 초대교회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라고 할 때 건전하게 성경적이며 사도적이며 예수께서 세우신 그 개념을 잘 보존한 그것을 캐톨릭이라는 용어로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도 캐톨릭, 즉 캐톨릭의 근본적으로 다른 세 가지 차원, 사도적 교회, 신구약 성경과 예수님이 인정하고 사도들이 계승하여 그러한 캐톨릭과
역사 전체 2000년 동안 펼쳐진 가톨릭과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오류들을 그대로 끌어안으면서 정통적 성격의 측면을 깔아뭉개고 변질시킨 천주교라고 할 수 있는 그 가톨릭이 서로 다르다. 세 가지 다른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다시 리폼이라고 하는 용어는 왜 이 용어가 종교개혁가들이 쓴 것이냐 할 때 교회사를 정확히 연구를 해보면 14세기 내내 유럽 사람들이 쓴 용어가 이 리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본질은 내버려두고 어떻게 껍데기만이라도 바꿔서 쓰기 편하게 만들 것이냐, 당장 폐기해버리지 않고 조금 더 써볼 것이냐라는 그 개념이냐? 전혀 아니거든요. 종교개혁이 14세기서부터 16세기에서 17세기까지 400년 혹은 500년이 걸리는 기나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에서 교회사를 배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조선 건국서부터 조선이 문을 닫아서 대한제국으로 넘어가서 일제의 식민지가 되는 그때까지 500년 동안 어떻게 하면 고려라는 나라를 리폼을 해가지고 우리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기간은 어마어마한 기간입니다. 500년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중심적인 주제, 본질은 내버려두면서 어떻게 우리를 개선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냐라고 고민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감이 안 오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노베이션에 해당하는 개념 단어를 쓰지 않고 리폼을 쓴 것이 뭐냐라고 하는 점을 이 페스코가 먼저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 보고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리폼한다면 그것의 의미는 데노버, 처음부터 from scratch도 우리가 스크래치는 기스가 났다 뭐 이런 말 쓰는데, 그런데 from scratch라고 할 때는 역시 처음부터 창조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오히려 여러분은 take something,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거다. 이미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존재해온 어떤 것을 받아들여서 improve, 개선하거나 correct, 바로잡거나 adjust it, 응용하는 것이다. 오류들 혹은 부정확한 관념들 혹은 실수들을 리무브하는 거다. 그것이 리폼이다. 중세에 타락한 그 본질을 그대로 두고 껍데기만 바꾸고 개선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잠시 수명을 연장하는 거냐, 그 개념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리폼의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 문장 두 개만 가지고도 초대교회가 보존하고 있는 성경적 교훈을 받아들인 그 교회의 상태인 겁니다. 과거의 것을 모조리 폐기해버리면 초대교회 것을 알 수가 없고, 성경적인 이 교훈을 받아들여 세운 그 교회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도들이 받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까지도 생각하지 않고 다 버리는 게 create de novo, 처음부터 만들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기본 대원칙이라는 거죠. 초대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요. 이 경우에 16세기 기독교인들은 리포먼드 카톨릭이다. 그럼 카톨릭이 뭐냐 할 때 보편교회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예정하신 그 교회. 그렇다면 역사가 펼쳐지고 구약시대가 펼쳐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실현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전체 역사의 모든 참된 교회들을 하나로 묶은 그들을 보편교회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카톨릭이라는 용어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에 가톨릭 교인들이 있었고, 중세시대에도 가톨릭 교인들이 있었고, 종교개혁 시대에 가톨릭 교인들이 있었죠. 그러면 종파별로 보면 루터파가 있고 개혁파가 있죠. 그러면 루터란 카톨릭스예요. 그다음에 리포먼드 카톨릭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루터파와 카톨릭은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라고 할 때에 그 목표는 동일했지만 경로에 약간 차이가 있고 입장 차이가 있어서 서로 같이 할 수 없는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이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질 수가 있는데, 그들이 지향하는 바, 그리고 그들이 복음적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참으로 믿었고 성경에서 인정하는 참된 변화가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의 그때 오류가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성경이 인정해 줄 수 있다면 역시 카톨릭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16세기 기독교인들은 종교개혁적 카톨릭이죠.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카톨릭스라고 하는 개념이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리폼들은 꼭 개혁파가 아니라 종교개혁, 리포메이션 자체를 가리키는 용어라는 점에서 종교개혁적 카톨릭스라고 하는 용어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프로테스탄트 리포머스, 개신교 종교개혁가들은 왜 프로테스탄트 리포머스를 쓰느냐 할 때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종파 안에도 17세기에도 18세기에도 종교개혁가들의 사상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들이 로마 카톨릭 밖으로 나오지 않고 혹은 떠밀려서 나오지 않고 카톨릭 안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종교개혁적 사상을 주장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포함해서 종교개혁가들의 주장들의 상당 부분은 혹은 전체는 혹은 일부는 맞는 말이다. 우리가 틀렸다. 그래서 비록 저 종교개혁가들을 로마 카톨릭 바깥으로 내쫓고 우리를 로마 카톨릭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들을 반동 종교개혁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프로테스탄트 리포머스는 중세 말기의 교회, 그 교회를 개혁하고자 추구했을 때 그들은 그 판을 완벽하게 쓸어내고 전면적으로 새로 시작하지 않았다. 전체 바퀴를 새로 만들지는 않았다. 새로 발명해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프로블매틱 문제가 많은 문제 요소들을 교회의 신학 안에서 정체성을 확립을 하고 그것들을 코렉트 바로잡기를 원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케이스 인 포인트 여기서 관사가 없습니다. 인 포인트 적절한이에요. 적절한 사례를 들자면이라고 하는 관용어구입니다. 로만 카톨릭 처치와 프로테스탄트 리포메이션 사이의 논쟁들은 무엇에 관한 거였습니까? 구원에 속한 문제들, 구원론에 관련된 거다. Matters pertaining to predestination, 예정, 믿음의 역할, 칭의, 성화, justification과 sanctification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이렇게 두 개의 용어로 표현하는 것이 개혁파 정통입니다. 루터파는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특히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개념을 justification과 분리시켜서 쓰는 것에 특히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리폼드파를 캐톨릭과 다를 바 없는 오류 집단, 이단이라고 보는 것이 16, 17세기 종교개혁 당시의 루터파 입장입니다. 예정, 신앙의 역할, 칭의와 성화에 속하는 문제들이 프론트, 전면에 나타나 있는 충돌되는 부분들이며 중심적인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면 신론, 그다음에 기독론에 관해서는 큰 갈등이 없었다. 이 형태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신앙고백서의 기독론장 제8장에서 보면 여러분은 대체로 일련의 긍정문들을 찾아볼 수가 있다. 어떤 긍정문들? Reach far behind the 16th century, 16세기를 훨씬 뛰어넘어서 도달하는, 그리고 어디로까지 가는 고대 교회, 즉 니케아 신경, 콘스탄티노플 신경, 칼키돈 신경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신조들에게까지로 올라가는 그 긍정적인 어포메이션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개신교라든가 로마 카톨릭에 속하는 어떤 사람도 긍정할 만한, 그리고 긍정해야만 하는 보편적, 범세계적 교회 회의들이 있었다. In fact, 사실 여러분들은 그 신학자들의 저서를 읽을 때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를 쓴 신학자의 저술들을 읽어보면 무수한 긍정적인 참고 사항들이 있다. 로마 카톨릭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신학자들의 글을 참고한 글들을 대단히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거다. 예를 들면 토마스 아퀴나스라든가 신론에 관한 그 요소들, 그런 요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당시의 신학자들은 인정했다. 그가, 즉 토마스 아퀴나스가 총명한 사람이며 그렇지만 칭의 교리에 있어서는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부분에 오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해서, 즉 오류된 부분을 개선하면 그가 초대교로부터 계승하거나 초대교회와 일치되어 가고 있는 어떤 측면은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리포먼드 캐톨릭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 절에서 설명합니다. The Assembly는 웨스트민스터 총회입니다. 그 총회에 모인 신학자들은 원했다. 자신들이 그들 자신의 고유한 관념들 위에 자기 자신들의 16세기, 17세기적 고유 관념, 그들이 창안해낸 관념 하에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을, 과거의 교회를 완전히 폐지하고 새로운 교회를 만드는 그런 아나바프티스트 같은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 세상이 알아주기를 원했다. 오히려 그들 자신은 하나의 캐톨릭 보편교회고 유니버셜 처치의 일부분, 하나님의 우주적이고 영원한 교회의 그 시대적, 그 지역적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본질적으로 우주적 교회와 일치하는 속성을 구현해내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살아있는 그 교회를 자신들이 책임지고 있는 그 시대와 그 지역에서 개혁해서 맞추어가는 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를 분석을 해보면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 자신의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교회 안에는 치료가 필요한 오류들이 있었다. 성경의 가르침에 더 크고 신실한 얼라이먼트 조정, 맞추도록 해야 될 무수한 교리들이 있었다.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이 자신들이 리폼드, 그 종교개혁적 보편교인들이라고 믿었다.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리포메이션의 상속자들로서 분리주의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리폼드 캐톨릭스라고 하는 실제를 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의무사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16세기 교역자들이 제안한 방책들을 포용해왔고 우리들은 계속해서 성경에 대한 더 큰 충성심을 추구하는 노력을 해왔다.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로마 캐톨릭이냐라고 묻는다면 아닙니다. 나는 리포먼드 캐톨릭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자신감을 느껴라. 로마 캐톨릭과 공유하고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 핵심적인 차이점들이 있는데 나의 교회의 신념과 로마 카톨릭 교회의 것들과 구분되는 핵심적인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즉 로마 카톨릭을 무조건 반대하는 정체성은 충분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로마 캐톨릭 교인들과도 공유하고 있는 요소들도 있고 명백하게 핵심적으로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다.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인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그 차이점들이 뭔가요? 라고 하는 계속 이어지는 질문에 대답할 기회를 만들어냈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이 토론할 수가 있을 거다. 그렇지 않느냐. 그러므로 캐톨릭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그만두지 마라. 버리지 마라.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총회로 모인 신학자들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리포먼드 캐톨릭이라고 하는 그 수식어를 첨부해라. 정동수 씨가 한국의 장로교회 개혁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캐톨릭이다라고 할 때 오류를 그대로 포용하고 있는 겉만 종교개혁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본질은 로마 캐톨릭과 일치한 이런 식의 비난을 할 때 우리가 로마 캐톨릭 교회 가서 이질감을 안 느낀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뭘 잘 못 배운 것이지 종교개혁가들이 그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개혁가들은 본질적으로 성경에 맞추어서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그리고 사도들이 받아서 후대에게 물려준 그 교회가 본질적으로 보존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둔감한 것이고 우리가 잘 못 배운 것인데 우리가 잘 배운다면 차이점들은 명확해질 것이고 우리가 혼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며 오히려 잘 설명할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지역교회에서 우리만의 교회를 우리가 세웠다라고 할 때 우리 교회가 보편교회와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도전을 주는 또 하나의 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